안녕하세요. 찰리그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데이터를 이제 조사하다가 제가 매칭을 시켜보니까 되게 재미난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 자기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큰 회사들 간의 지분 관계를 조사를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알고 보면 워렌 버핏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주무르는 큰 손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비트코인 몇 개를 샀다 말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 시장의 조율자일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9,800달러 노선을 깨지면 9,000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루크 마틴이라는 사람이 차트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가운데 작은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 붉은 컬러로. 근데 보면은 캔들이 있는데 캔들 몸통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실같이 돼 있고 중심선이 위 약간 3분의 2점에 있고 밑꼬리가 더 길게 말렸잖아요. 이 의미는 거래량이 실려 있는 하락세가 사실은 일단은 멈췄다는 거를 우리가 이 캔들 하나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루크 마티리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9,556달러와 9,650달러의 얇은 박스권 강력한 지지 노선이 아마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이점이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그널들을 보면 아마도 지금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 장세에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또다시 급락세가 나오면 사실은 뭐 알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이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약간만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다시 한번 해준다면 아마 알트코인이 또다시 이제 메이저, 준메이저, 짜잘한 알트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순환매 장세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며칠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게 이게 캔들 두 개로 봐서 이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꼬리가 말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단은 하락세가 멈췄다. 9,800달러가 깨진 이후에 지지 노선이 가장 중요한 게 9,500달러였고 9,500달러가 깨지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9,100달러.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서부터 9,600달러 때부터 반등을 다시 10,000달러까지 서서히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차트를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뭐 되게 얇은 캔들,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캔들 거기다가 밑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바람새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장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차트 갖다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쨌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많이 추종하고 있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6개월 동안은 사실 거대 자본 세력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면서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전 세계 3대 투자 자산 운용사 중에 이제 3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피델리티가 그 안에 손꼽아 들어가죠. 피델리티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미래 장래성이 있나 없나는 개개인의 유튜버들한테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순위권 안에 리스트업이 돼 있나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할 만한 코인으로 이미 점찍어 둔 건가 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판별하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 닷컴을 항상 이제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다이어그램이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CME 그룹 이제 선물 시장, 뭐 옵션 시장 이런 거에 관해서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또 개입이 돼 있고 벡트 거래소도 또 탄생을 했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포텐셜을 좀 약간
크게 보고 암호화폐 장세에 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급등락이 있는 거에 관해서는 글쎄요. 그거 뭐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은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추종하시고 많이 참고를 하시는 조시라고라는 그 네임드에 있는 트레이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캐시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캐시를 롱텀으로 자기도 이제 홀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틀 동안 그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있는 동안에 지캐시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에서는 28% 상승했었다. 그리고 사토시 기준으로는 12% 정도가 지난 4시간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지캐시에 관해서 좋은 리포터를 발표한 게 있는데, 자기가 향후에 이거를 포스팅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캐시에 관해서 아마 매스컴에서 하도 워낙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새벽에 포트를 약간 바꿨는데, 사실은 뭐 알트코인이 막 하락세가 있을 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캐시를 좀 샀어요. 근데 다행히 뭐 그러니까 뭐 10 몇 프로 정도 상승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개수를 약간 지키긴 했는데, 어쨌건 뭐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건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사항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경제 뉴스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GDP가 발표됐는데 이게 되게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그 미국 주식시장 마켓이 영향을 받겠냐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본의 GDP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하우스 마켓이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정고점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에서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연준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레포리지 금리에 관해서, 레포 어떤 그 시장에 관해서 4월 말까지 본인들은 유동성 공급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이 되면서 퇴색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그리고 7월 말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향후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는 7월 말 연준의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중간에 텀이 있죠, 사실. 그러면 2개월간의 2, 3개월간의 텀이 있는데, 그때가 미국의 주식시장이 잠시 아마 조정장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11월까지 다시 한번 이제 8월 달부터 11월까지 4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주식시장 랠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좀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플랜을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인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올해 들어서 6.3% 감소하여 5년 만에 최악의 침체를 보였습니다. 일요일 일본의 끔찍한 일본 GDP 수치 이후 세계 경제의 역풍이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이나 독일 및 일본이 모두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서 경기가 침체됐다. 이 프레임을 거기다 씌운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상 이미 경기 침체는 되고 있었는데, 다우존스 S&P 500 지수 나스닥 선물이 밤새 상승하면서 경제 펀더멘탈과 주식시장 수익률에 큰 차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없는데 주식시장은 견고하게 받쳐준다. 그 의미는 인위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사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머지않아 조정장세가 몇 개월 안에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트막스라는 그 싱가포르 기반의 거래소가 있어. 이것도 대형 거래소인데 빗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빗썸 IPO에 관해서 아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빗썸 상장설에 관해서 그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런 얘기를. 근데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집을 어느 정도 다시 불려놔야 상장하는데 포인트를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작업을 치는 게 아닐까. 어쨌건 빗썸이 거래소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장난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건 그러네요. 예, 저도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도 몸집 불리기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일단은 한 번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워렌 버핏의 주식 이동은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경고를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바꿨대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방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은행과 소비자 재량주를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의미의 질문을 던졌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경기 침체하기 쉬운 회사의 지분이 줄어들면서 방어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재무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현금을 좀 약간 많이 확보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금융자산 주들 있잖아요. 금융이나 보험들. 근데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덜어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대표인 사람인데, 워렌 버핏의 사실은 이제 그거죠. 똘마니라고 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최근 경제에 앞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의 가장 최근 주식 매입은 경기 침체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 주식 포트를 경기 방어주로 바꿨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식을 조정했던 게 사실은 뭐냐면 애플이라는 어떤 그 회사의 주식을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지분까지 가지고 있어.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48%를 매도를 했어요. 애플 주식을. 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고가의 핸드폰을 바꾼다거나 패드를 바꾼다거나 이런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거나 식료품 같은 거는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생존 유지를 위해서는 어쨌건 그런 식으로 포트를 전향을 했는데, 2019년 3분기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은 은행과 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투자는 재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서히 돈을 지금 빼고 있다. 향후에 주식시장이 조정장세에 있을 거에 대비해서 미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35% 줄인 골드만삭스, 자, 골드만삭스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대요. 투자 대기업 웰스파고에 대한 지분을 15% 추가로 또 줄였습니다. 웰스파고 또 나왔죠. 뉴욕뱅크 멜론 코퍼레이션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은 각각 1.5%와 0.24%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대 은행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죠. 경기 침체의 경우 중앙은행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대출 마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면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 나오죠. 대출 마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그런 거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웰스파고의 대주주였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웰스파고 여기 보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돈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가 들어있는데 웰스파고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워렌 버핏이 대주주인 은행이에요. 금융사죠. 근데 이 사람이 마스터카드를 중간에 두고 디지털 커런시의 그룹에 투자를 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표면상에 알고 있는 거는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마스터카드가 오너십의 50%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위에 주인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여기다 대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워렌 버핏이 뭐 낡은 썩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랬던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고정관념에서 다 비롯된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IBM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잖아요. IBM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IT 기업의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삼성이 이제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BM에서 태클을 걸면 여기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화웨이가 됐든 삼성이 됐든
뭐 아니면 소니사가 됐든 그런 걸 아시면서 우리가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뉴스 막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어쨌건 뭐 세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파보면 거대 금융 세력들은 이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었고 이미 물밑에서는 다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시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언제까지 뭐 진짜 9,000달러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멈추면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너무 힘들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뭐 리플이 뭐 10,000원 가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캐시가 얼마가 가든 이더리움이 뭐 나중에 500이 가든 1,000,000원이 가든 비트코인 캐시가 뭐 1,000,000원 넘게 가든 뭐 비트코인이 1억이 가든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맨땅에 헤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눈으로 실제로 제가 45만원 50만원 대부터 비트코인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그 이상 가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